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게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 독자들께서 동영상이 좀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동영상에 내용을 담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기승전결,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완성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길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귀한 권고를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하나의 소재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의 이유, 첫 번째,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죽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치료할 때 내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인간이 왜 죽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뇌세포가 죽었을 때만 뇌사 판정을 통해서 인간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자, 이 사실을 기초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뇌세포는 왜 죽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경우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죽는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가 돼서 뇌세포를 사망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출혈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자, 뇌출혈이 있다는 것은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뇌세포로 가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심장마비가 되어도 대부분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마비가 되면 왜 뇌세포가 사망하는 것일까요? 심장마비라는 것은 심장이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장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뇌세포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도 비슷하죠. 심장마비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심장이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를 않습니다. 더 확인할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숨을 막아도 죽는다. 단 4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았을 때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숨을 멈추고 맥박을 짚어보십시오. 숨을 멈추어도 맥박은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뜁니다. 맥박이 뛴다는 것은 뇌세포에 지금 혈액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멈추니까 인간이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 뇌세포가 사망하는 이유는 혈액이 아무리 잘 공급되더라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사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구성하는 물과 영양과 산소 중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인간이 사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사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전쟁 중에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뇌를 다쳤거나 심장이 다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혹은 배를 다쳤어요. 그래서 심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혈액이 부족하죠? 혈액 중에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요, 이 적혈구 수가 부족해지면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뇌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를 다치지 않더라도 다른 장기의 부상이 있더라도 결국은 사망하는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왜 사망하느냐?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장과 폐가 손상을 받습니다. 심장과 폐가 손상을 받으니까 폐는 외부로부터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심장은 힘을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또 반문을 하시겠네요. 암 환자는 왜 사망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폐암, 폐가 외부로부터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뇌종양, 뇌의 어느 특정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더라도 뇌세포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간암 환자는 왜 사망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해독을 하는 기관인데 해독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해져서 결국은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사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사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망할 정도까지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도 산소가 일정량 이상 부족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 폐질환, 기타 모든 질병이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